네,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정말 숨가뻤던 하루입니다. 오후 2시죠. 갑자기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한 5시 한 40분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금 이 우파 쪽에서는 민심의 승리다, 드디어 이겼다, 그야말로 승전가가 소리 높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 조국 씨가 쓰기 좋아했던 표현 있죠. 육참골단. 내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 허리를 꺾는다. 또 지금 저녁 한 8시 반쯤 됐습니다만은 지금 도하 언론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 사실은 보면 10월 3일 그때 개천절이죠. 개천절 광화문 행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혔다. 또 아니다. 이미 조국 장관을 지난 9월 9일 임명할 때부터 사실상 시한부 장관이었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른바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플랜 B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플랜 B를 굉장히 조급하게 빨리 작동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국은 이미 조국의 딸 문제, 조국의 부인 문제 나오면서 사실 용도 폐기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국을 질질질 끌고 왔을까요? 오늘 오전 11시에 조국 씨가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안을 갖다 직접 나와서 결연한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는데 그 내용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쪽하고 이야기돼서 나왔던 얘기 있죠. 인권에서 심야 조사를 갖다가 한다,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 그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하위 개념인 령,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전 되묻고 싶습니다. 조국 씨가 2년 3개월 민정수석할 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정말 호흡 잘 맞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꼭 조국 아니면 안 됐습니까?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플랜 B로 말씀드리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통해서 완전히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권력을 틀어주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흠결 많은 조국을 갖다가 미끼로 던져줌으로써 보수 우파와 자기들 좌파가 거세게 충돌하는 가운데 좌파를 결집하고 적당한 순간에 조국을 끊어버림으로써 좌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쭉 보니까 인터넷 등등에 올라오는 내용 보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좌파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음에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그만두었으니 윤석열 총장을 파면하라. 또 이번 주말 두고 보자. 사실 지난 10월 12일 지난주 토요일 끝으로 이제 서초동 집회를 갖다가 9차 집회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검찰을 향해서 최후 통첩이다 라고 했는데 최후 통첩이고 자식할 게 없죠. 왜냐하니까 오늘 14일 오전 11시에 조국 씨가 어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또 대검과 협의된 상태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갖다가 오늘 발표했거든요. 최후 통첩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서초동에 뭉치겠다. 서초동 뭉쳐서 그야말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겠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을 그야말로 정쟁의 희생양으로 적당히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정말 깨끗하기 짝이 없는,
가족에도 문제가 없고 사모펀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로지 개혁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기득권 세력과 다음에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야당, 보수 언론 등이 마녀 사냥을 해서 멀쩡한 조국을 낙마시켰다는 듯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정말 보면은 참 교묘하기 짝이 없는 전술입니다. 근데 놀랄 거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담담타타 저희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옛날 보면은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써왔던 수법이에요. 그래서 앞서 김영광 실장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라는 화국봉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에 올러들여서 얘기합니다. 화동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쉬셔야겠습니다. 용도 폐기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조국은 어쨌든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자기들이 내건 화두를 갖다가 불지르는 그야말로 조국이 본인이 오늘 사퇴하면서 얘기했던 그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그야말로 독버섯 중에 독버섯인 공수처법을 사실은 그렇게 통과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 간의 분노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 분노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자, 조국이 물러났다. 이제 조국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문재인도 힘이 딸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겁 집어먹어서 아이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광화문에 진짜 뭐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600만 모여서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갖다 외쳤던 그 목소리에 겁을 집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국이 마치 그들 큰 세력이 보았을 때 하나의 육참골단에 필요한 미끼 그러니까 미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듯이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 큰 세력이 보았을 때는 하나의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조국이란 인물 잘생기고 언변 좋은 아주 스마트한 대학 교수를 갖다가 상품으로 내세웠죠. 근데 그 상품이 만신창이 나니까 적정한 시점에 딱 버리면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기들 우군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보면은 앞서 3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들 큰 좌파 그룹, 좌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들이 보았을 때는 자기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화국봉 동지 같은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파 쪽에서는 민심이 승리했다, 이겼다, 드디어 이제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깊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정당성에서 정통성에서 밀리죠 당연히. 아니 조국 같은 사람을 갖다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사법개혁하겠다, 법무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하겠다, 공수처 만들겠다 말빨이 먹힙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적당하게 자르면서 조국 갖다 마치 희생자인 듯이 정치적 희생자인 듯이 분식하고 그 다음에 보면 강하게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물론 자유우파 쪽에서도 보면은 그걸 많이 막아내겠습니다만은 자칫 조국의 전격 사퇴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간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정의당은 민주당에 붙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10월 3일 또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또
때로는 토요일마다 저쪽 서초동에 모여서 저쪽 서초동 좌파 그룹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긴장의 끈이 풀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제 조국 꺾었으니 다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만한 빙산의 일각을 꺾었을 뿐입니다. 그 밑에 그 일각보다 8배, 9배, 10배 큰 몸체가 있습니다. 절대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되죠.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올 연말까지, 올 정기국회 중에 저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워치하면서, 계속 감시하면서, 계속 큰 목소리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제는 공수처법 이거 절대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